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생활을 하고 있죠. 네, 처음과 달리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중 국민연금공단은 전주 이전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주 이전으로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또 전주 이전으로 일궈낸 많은 성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을 모시고 지난 2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이 전주 토박이시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도 여기서 보내신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전주에서 태어났고요. 네네. 예, 전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방 의원부터 뭐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지내셨는데 지역을 위해 일하던 때와 지금의 위치에서 있으실 때의 이 차이점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았는데요. 네. 국회의원 하던 거하고 연금 이사장 하는 게 어느 게 더 좋으냐 이런 질문을 받아요. 더 좋은지에 대한 질문. 네, 좀 그걸 난감하시겠어요. 뭐 좋고 나쁘고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국회의원은 어떤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폭넓게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역할인 반면에 네. 공공기관장은 정해진 제도와 정책 틀에서 그걸 실행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실행의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주장하고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이제 공공기관장은 그거에 대해 궁극적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무게가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취임 후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예, 그동안 주요 성과도 있을 텐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 이 말이 2년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말 많은 이 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고요. 국민연금공단이 이거 전북으로 오고 난 다음에 잘 운영이 되고 또 전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 세 번째 목표, 이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를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면요. 연금 제도 개편에 관련돼서는 작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연금 제도 개편할 때 국민들에게 의견을 직접 물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문가나 정부, 국회가 결정했던 거에서 맞아요. 직접 당사자인 국민들이 이 연금 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16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요. 네. 또 전국민 여론조사를 또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에 반영한 것이 첫 번째 성과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금본부가 전주로 내려올 때 지방에 내려가면 잘 못할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엄청 많았죠. 예. 다 말아먹고 실패해 다시 서울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금본부가 전북에 내려온 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의 수익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네. 이전 첫 해인 2017년에 네. 7.26%, 우리 돈으로 한 41조 2천억 정도를 벌었고요. 네. 작년에는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아주 안 좋아서 저희도 마이너스 0.9%의 손실을 봤습니다.만 올해 또 경제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올해 전체 7월까지 저희가 한 8.06% 국민들이 전주에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의 2배가 넘는 네. 좋은 실적을 올린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금융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1, 2위인 뉴욕의 네. 멜론 은행과
보스턴에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지방에 사무소 설치한 것은 아주 네. 값진 성과입니다. 좀 핫 이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네. 질문으로 저희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성과를 또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네. 저는 인상적인 게 이 국민연금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졌다고 예, 느끼거든요. 맞아요. 예. 네, 혹시 이런 것들이 기획 의도에 맞게 좀 반응이 오는 걸 느끼시나요? 예, 저도 처음에 취임해서 보니까 기존 광고들이 뭐 나름 잘 만들었습니다만 네. 조금 뭐라 그럴까 정부나 공공기관의 약간 좀 캠페인 광고 네. 성격이 좀 강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특히 젊은 층들한테는 네. 조금 어필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젊은층의 감성과 감각에 더 다가서는 그런 광고를 좀 더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네. 또 그런 그 방송 광고 말고 SNS 광고를 부쩍 늘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SNS 광고에서는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상을 여러 차례 받았고요. 항상 이렇게 방송 나가실 때마다 꼭 드리는 질문이긴 합니다. 제가 드릴 텐데 예. 아직도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노후라는 게 누구나 다 다가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해야겠다, 운동해야겠다 생각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노후 준비가 그런 거거든요. 멀었을 때 미리 준비하면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연금 제도는 개인이 보험회사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평생에 걸쳐서 지급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예. 그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서 가치를 보전해진다는 점. 예. 이런 점들이 다른 개인 연금 상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네. 그런 장점과 매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이 어떻게 예.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수급자는 그러면 최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예. 이것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은 모두 473만 명입니다. 오. 그중에서 전라북도에서도 21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은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으로 네. 210만 8천을 받습니다. 네. 전라북도에서 많이 받는 분 궁금하시죠? 네. 네. 우리 지역에서 약 한 205만 원 받는 분이 있으십니다. 아, 전주에.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서울과 비해서 큰 차이는 없네요. 예, 차이가 네. 좀 없는 네. 거죠. 예.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은 그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용돈 연금 아니냐, 쥐꼬리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국민연금도 이렇게 30년 이상 착실히 가입하시면 200만 원 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체 국민을 놓고 봤을 때 아직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전체 국민의 한 5% 정도인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 한 400만 명 정도는 100만 원 미만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이분들이 왜 적게 받냐면 납입 기간이 적어요. 그렇군요. 납입 기간이 예. 10년에서 15년 정도, 예. 또 심지어는 5년 정도만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30년 낸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생활 할 수 있으려면 네. 조금 더 오래 끊이지 않게 내야 되고 또 현재 공무원연금하고 자꾸 비교합니다만 네.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8%입니다. 국민연금 그 반절이 9%거든요. 예. 반절 내고 똑같이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면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예.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노후 생활을 대비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충분한
그 이제 비용을 받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또 우려하는 건 그 이렇게 많이 또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다 보면 우리 사회가 또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발전해 나갈 텐데 그럼 지금 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나중에 갔을 때 고갈되지 않겠느냐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나 처음에 연금 제도를 시작할 때는 재정 상태가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는 사람이 많고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내는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재정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서 그 균형을 계속 맞춰져 왔습니다. 100년 네네. 이상 동안에.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더 많은 혜택은 받고 싶은데 그렇죠. 그걸 받기 위해서 더 부담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혜택과 부담의 적정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개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현재를 놓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 기금의 액수는 향후 30년 동안 국민들한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 액수를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한 4년, 미국이 3년, 스웨덴이 한 1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연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단 2개월쯤 갖고 있지만 그 나라는 그래요. 기금이 떨어져서 연금을 못 받을 거나 국민들 불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백조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걸 잘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떨어져서 못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가를 믿고 또 저희들은 정부는 또 이 연금 제도를 현재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제도로 만드는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기금운용본부를 또 서울에서 전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엄청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수익률을 많이 내면서 오히려 더 해외 은행들을 또 이렇게 해외의 또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사장님께서는 그때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확신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좀 모험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LH를 경남 진주에 빼앗긴 거죠. 맞습니다. 당시 저는 그때 도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상경 마라톤, 청와대학 1인 시위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만 이미 결정된 것으로 뺏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 후에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공단은 LH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다르게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LH공사는 경남도에 지방세를 한 1,400억 정도 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이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교환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좀 비슷해지려면 이 거대한 기금으로 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같이 국민연금까지 내려와야 그래야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전 공약을 2012년에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냈던 거고요. 그 후에 법안을 통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엄청났죠. 금융은 서울서 해야지 불모진 지방 더구나 가장 낙후된 지역 전라북도에서 하면 실패할 것이다. 절대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표현한 단어가 국민연금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켜서 서울과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기금본부를 옮기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서울과 부산과 전주가
역할을 나눠서 같이 가자 네. 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전주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또 해외 수탁 은행들의 이 전주 사무소 개소입니다. 예. 전주 사무소 개소가 갖는 이 의미 그리고 혹시나 향후에 추가 이전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국민연금은 굉장히 거대한 기금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음. 그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항공모함이 혼자 안 갑니다. 네. 주변에 순양함, 구축함 다 건너 선단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센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그 자체로 센 조직이지만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기관들이 국민연금과 같이 갈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기관들을 국민연금 주변으로 모아서 직접 하겠다는 구상을 2012년에 가졌던 겁니다. 네. 연극임 중심지 구상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출발로 저희가 거래하는 해외 은행인 뉴욕 멜론은행과 SSBT의 전주 사무소를 지난 8월과 9월 잇따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서울 외에 외국 금융기관이 지방 사무소를 낸 것이 처음입니다. 부산은 2007년에 서울과 같이 금융 중심지 지적을 받았지만 예. 10년이 지났지만 외국 금융기관 유치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요. 전주는 2년 만에 가장 큰 세계은행 2개 사무소를 유치한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출발입니다. 지금 향후에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많은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전주로 모여들게 하는 것, 그게 그 다음 목표고요. 예. 그 첫 번째 출발을 국내 SK증권이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10월 말 정도 되면 SK증권 사무소가 만성동에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직 저희가 공개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국내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가 상당히 규모 있는 이전 계획을 곧 발표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올해 저희가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금융기관들을 전주로 모으겠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속도를 더 높여서 수십 개의 금융기관들 또 그 외에는 몇백 개 해서 우리 원래 2012년도에 제가 구성했던 국민연금 중심의 연기금 중심지를 예.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주 금융도시 이 조성이 국민연금공단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지역도 항상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네. 전주가 금융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성공 사례가 세계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샬럿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예. 샬럿이라는 도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인구 40만 정도의 원래 전형적인 농업 도시였습니다. 예. 네. 전주보다 작은 도시였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00년에 본사를 거기에 두면서 10년 만에 인구가 2배, 87만 명으로 늘어나고 금융업 종사자가 9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의한 제2금융도시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샬럿에 가서 직접 BOA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네. 전주로 국민연금 기금 본부를 옮기게 한 장본인인데 네. 또 네. 내가 그 CEO인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 당신들은 어떻게 10년 만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비결을 알려달라 했습니다. 근데 그 BOA 관계자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CEO의 강력한 의지. 우리는 지역과 같이 성장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기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가리키면서 당신도 그 지역 출신인데 CEO 아니냐. 네, 네. 그 조건은 된 거라. 두 번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와 샬럿시의 전폭적인 지원. 이런 얘기예요. 뭘 지원했냐?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 공항, 철도, 터미널, 또 여러 각종의 문화시설 혜택들을 예. BOA 중심으로 직접 해준 거죠.
그래서 BOA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뉴욕보다 여기가 훨씬 더 살기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뉴욕에서 다니는 대신에 샬롯에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주가 나아갈 길이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강력한 네. 의지를 가지고 금융처를 키우겠다고 하는 예.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앞장서서 가고 네. 네. 또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국민연금이 가는 길을 잘 협력에 뒷받침해주면서 필요한 인프라들을 잘 형성한다고 하면 우리도 샬롯과 같은 미국의 제2금융도시가 되는 게 네. 꿈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연금공단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채용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에 관련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국민연금공단의 계신지. 전체 직원 수는 7,400명입니다. 예. 전국에 109개 지사가 있고요. 전주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년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예.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인재, 지역 출신 인재로 뽑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제 몇백 명이 진짜 채용이 돼서 국민연금공단 일하고 있고요. 예. 또 앞으로도 일할 겁니다. 네, 그렇게 그런 형태의 채용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재를 키워낼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 기금본부가 전주에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우려를 한 게 과연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겠느냐. 와도 다시 또 갈 것이다.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이 전주에서 살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전문가들을 우리가 직접 길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구상도 바로 그런 거였고 네. 작년 말에 국민연금법상에 기금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게 새롭게 법안에 추가가 돼서 네. 저희가 올해부터 그 인력 양성 시작을 합니다. 예. 올해는 2명으로 시작하고 내년은 15명 차츰 늘려서 이곳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도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앞으로의 이런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리고 역할, 목표, 그리고 도민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 국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네. 그 목적에 충실하게 모든 국민들이 노후에 걱정 없이 국민연금을 의존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요. 예. 두 번째는 세계 3대 연기금 이 제대로 수익률을 내면서 국민들의 노후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튼튼한 기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곳 전라북도에서 이런 국민연금이 잘 뿌리 내리고 나아가면서 이곳을 국제적인 금융 도시로 예. 만들어가면서 많은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들을 예.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충실히 계속 수행해 나갈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만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준다면 네. 저희들이 더 많은 성과와 실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군요. 안전성,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신뢰감 조성.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그러면 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 운용 본부가 되길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